2025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선정 기준에서 아주 작은 차이 구간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신청 시 작은 차이 구간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신 분들께서는 2025년도에 다시 한번 재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새롭게 선정되어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는 제목인데요.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노인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개정 개선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자동차 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세 번째, 고령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 개선안 세부 내용입니다. 첫째,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현재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는 현재는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30%를 공제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 플러스 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8,000명 정도 추가된 인원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도 개선에 따른 생계급여 개선 사례입니다. 사례 첫 번째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인데요. 현행은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 가구 2인 가구는 자동차 K5 1999cc 450만원인 자동차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 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가액의 4.17%인 18만 8천원으로 월 소득이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118만 8천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는데요. 개선안에서는 생계급여를 월 7만원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인데요. 현행은 월 30만원의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는 B씨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71만 3천원에 부합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이 연 1억 1천만원으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인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6만 5천원의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생계급여를 월 46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확대 사례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이 월 80만원인 72세 CC 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5만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공제 20만원 플러스 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 인정액이 42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를 월 34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생계급여를 월 15만 3천원을 수급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생계급여를 월 34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됩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인 1초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8년에, 교육급여는 15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생계급여는 21년에 예외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놓아두고 다른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예외 기준인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 9억원 기준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의 종류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개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상담 접수는 읍면동에서, 자산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은 시군구에서 합니다. 예산은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처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요한 복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에 완화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